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뉴스버스에 검찰이 휴대폰 통째 디넷 보관 뒤 별건 수사 보도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이후 뉴스버스에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 이후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뉴스버스, 검찰이 압수영장 범위 밖 정보 등이 포함된 휴대폰 전체 정보를 대검 서버인 디넷에 저장했다가 원래 사건과 전혀 다른 별건 수사에 활용한 사실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법원은 최근 대검 서버 디넷에 디지털 캐비넷 논란을 의식한 듯 판결문을 통해 휴대폰 전체 정보 저장과 이를 재활용한 별건 수사가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검찰이 대검 서버인 디넷에 당사자 몰래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 전체 정보를 저장, 보관, 활용하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저지르고 있다는 뉴스버스의 특정 보도 이후 나온 첫 대법원 입장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MBC 스트레이트에서도 탈탈 털린 스마트폰, 검찰 디넷과 빅브라더를 예고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봉지욱 기자와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도 답답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바로 한동훈의 24자리 아이폰 비번을 시민들은 떠올리고 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잠금 상태로 압수당한 휴대폰이 뚫렸다. 봉지욱 기자, 잠근 상태에서 대지문이 아니고서야 비밀번호를 넣지 않고서야 열리지 않는 상태였는데 저희 텔레그램 직원들 단체 대화방을 보고 있더라고요. 바로 검찰이 휴대전화 자료를 통째로 복원하고 있다는 주장이며, 이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역시 삭제 폐기 확인서를 받으면 삭제 폐기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지 그 뒤에 그걸 전체 업로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MBC 스트레이트는 디지털 캐비넷 논란을 정통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혐의 사실 관련된 전자정보만 보관해야 되고 나머지 무관한 정보는 폐기해야 되는 게 맞죠. 이어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 수사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인질로 들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바로 소위 말하는 일반 시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또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개인의 삶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라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의 24자리 아이폰 비번 이유가 있었다 보도를 한 한글에는 정혜민 기자 이야기를 전하며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법조 기자들만 해도 압색 얘기가 나오면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을 정도예요. 압색을 당하면 휴대전화 속 내 사생활과 취재원 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법조 기자들도 저 정도인데 일반인들은 오죽할까요? 그런데 한동훈의 24자리 아이폰 비번은 못 간 검찰이 도대체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의 26자리 비번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관련해서 MBC 스트레이트는 이런 질문도 던졌습니다. MBC, 아이폰 비밀번호를 24자리로 설정했던 한동훈 전 장관, 검찰은 결국 현재 기술로는 풀 수 없었다고 돌려줬다. 그런데 수사에 대비해 26자리로 비밀번호를 설정했던 봉지욱 기자의 스마트폰은 잠금 해제됐다. 어떻게 풀었을까? 검찰은 봉 기자의 정보를 어디까지 봤을까? 이렇게 깨어있는 소수 언론들에 의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남영희 위원장 선거무효소송 제기 예정. 남영희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인천 동구 미추홀구 선거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 공지글을 올려놔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29일 월요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남영희 위원장은 오마이TV에 출연해 공직선거법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 달 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소장을 제기해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남영희, 당과 함께 대응하기를 원했는데 당에서는 계속해서 저희 지역의 문제점은 함께 파악해주고 오는 것이다. 이후에 민주당 전체 후보자 중에 선관위의 관리 단계에서의 절차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함께 대응할 생각이다. 남영희,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곳이 극우 매체에서 주장하는 아니면 황교안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또는 개표 부정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실제로 제가 투표당일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행정사무에서의 절차를 위반한 법조항 위반 사항이 드러난 것이 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 그 부분을 강하게 항의하려고 한다. 이번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이의 제기를 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이상한 일들은 반드시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내일 기자회견도 추가 내용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현주도 나섰다. 경제는 이념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1인당 25만원 지원금에 잘못해서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어떻게 하면 반대할까 입장만 뿌리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월요일 회담을 앞두고 이현주 당선자도 페이스북을 통해 25만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든든한데요. 이현주, 한국의 경우 중국, 러시아, 아시아 등
물가가 싼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고 고환율로 수입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리쇼어링으로 한국이 직접 혹은 중간재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환율 상승의 리스크가 더 이상 상쇄되지 않는 것이다. 이현주, 한마디로 박정희 이후 미국 시장을 최종 목적지로 두고 설계한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의 전제가 무너진 상황이다. 지금은 그때그때 거시경제 상황에 맞게 순발력 있는 경제 정책을 펴야 하는 때라 생각한다. 물가가 높으니까 재정도 풀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지만 경제가 글로벌화되어 있는데 우리만 꽁꽁 싸매면 뭐하냐. 이미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엄청난 돈을 풀었고 엄청난 일자리와 임금 상승으로 경기가 과열되는 중인데 자칫 우리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이현주,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는 조금씩 시도해가면서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자기 생각에 절대적이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까지 잘못됐다면 상대의 제안을 받아들여보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한번 해보고 같이 검증하면 어떤가. 경제는 이념이 아니다. 지금은 미국 같은 강대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 각국 도생의 시대다.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러시아 등 인구 규모, 면적, 지정학적 위치 등 자생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일본 정도의 1억 규모 시장도 부러울 정도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도 많다. 지금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만만찮다.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통산 전략, 새로운 중견 선질 전략, 경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이현주, 어쩌면 고전적 경제학 이론보다 순발력과 창의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바로 구닥다리 윤정부보다는 순발력과 창의력의 이재명 민주당이 대안이라는 것이고 경제는 이념이 아니게 지금까지 폭망했으면 제발 이제는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여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독도에 여건 없이 오게 한다고요? 김준혁 당선자, 일본인에게 독도를 자신의 안방 드나들듯이 개방할 속셈인가? 주일 대사가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한일 간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 일본인들이 여건 없이도 내국인처럼 한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일본 사람들이 여건 없이도 신분증만으로 내국인 창구로 입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이 독도에 여건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윤 정부는 일본 국민들의 편의성만 생각하고 자국민들의 자긍심이나 안위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가요? 윤덕민 주일대사는 2019년 한 강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재판으로 뭘 할 수 없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는 일본에 대한 청구권은 1965년에 종결되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출연해 피해자 보상을 하고 일본으로부터는 단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친일적이고 저자세 외교 행각을 일삼는 주일대사를 즉각 경질하고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